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든든한 멘토처럼 여러분들에게 일상의 투자의 흐름을 짚어주는 빅머니 이혜림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주요한 정보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먼저 헤드라인부터 시작합니다. 어제 서울 하늘에서 뿌연 하늘을 볼 수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온 스모그였습니다. 평소에 먼지보다 2배가량이 더 높았는데요. 오늘은 청명한 하늘을 볼 수 있지만 이 남방의 급증으로 중국에서 또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네요. 두 번째, IPO 시장의 대여 현대 로템이 드디어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23,000원을 훌쩍 넘어 33,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해 장중에 38,000원까지 올랐는데 이미 증권가의 목표 주가를 뛰어넘은 것도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손에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세균이냐고요? 아니요, 휴대폰입니다. 하루라도 휴대폰을 집에 두고 온 날이면 바보가 된 느낌인데요. 자, 이 휴대폰에 대해서 빅데이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빅마우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항용 의원, 이규찬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질문부터 드릴게요. 네. 두 분에게 휴대폰이란? 휴대폰이요. 쉽게 얘기 드리면 좀 밥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실 제 방송인이고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한다 보니까 연락을 받을 길 없잖아요. 앉아 있으면요. 그러니까 모든 연락을 핸드폰으로 주고받고요. 요즘은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메일로 여러 가지 문서로 주고받으니까 이메일, 뭐 카카오톡 같은 건 메시지는 당연하고요. 사실 저희 방송 원고를 제가 매일 준비하잖아요. 이 작가분이랑 PD분이랑 주고받는 것도 이런 거, 태블릿이라든가 저희 전화기로 다 하죠. 밥줄. 밥줄입니다. 생명과도 같네요. 이규찬 기자에게는요? 기자에게도 휴대폰 못지않은 밥줄이죠. 저에게도 필수품인데 노트북 역할도 하고 이동형 사무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정 관리할 때도요. 여기다가 하고 기사 작성할 때도 저 휴대폰으로 기사 작성해서 보내고요. PT 할 때도 외부에 가잖아요. 그러면 저 프로젝트 딱 연결해서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PT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폰만 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이제 어디 가서나 다 가능한데 특히 기자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SNS로 사람들하고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좀 보안도 좀 사람 관리도 하고 제가 어제 이 대본 준비하느라고 주소록 들여봤더니 4,000명이 넘더라고요. 와, 네, 그래서 대단하네요. 이분들이랑 연락하려면 다 구글 주소록 등기화 해놓고 이렇게 네. 연락하고 요즘에 예전에 받았던 명함권에서 주소를 다 입력해요. 왜냐면 네. 누구 만나러 갈 때 어디냐고 물어보지 않고 이제 다 스마트폰에 지도 찍어서 네. 쫙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마트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사실 주소록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셨는데요. 앱으로 쓱 하면은요, 바로 그냥 다 자동 인식하는 것 같아요. 스캐너도 있더라고요. 지금 한 가지 더 까먹었네요. 그 많이 쓰는 부분이요. 우리 증권회사에 관련되면 예전에는 인터넷으로 다 HTS 했잖아요. 요즘은 얼마 전에 통계 봤더니 45%의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45%가 스마트폰에서 주식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일부 회사에서 HTS 사용을 금지시켜 못하게 했거든요. 여러 가지 네. 장치를 해놨고 소용이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다들 하고 있으니까. 다 몰래 이렇게 작은 창 했는데 요새는 그럴 필요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없죠. 거죠. 그래서 네. 그 경제 속보 뜨거나 증시시장이 요동치면 갑자기 사람들 화장실 가더라고요. 스마트폰 들고. 근데 인맥, 4,000명 대단해요. 우리는 그 중에 그냥 2명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 달랑 네. 두 명이죠. 가장 중요한 그룹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리 어답터 두 분은 느낌이세요. 저는 해봤자 검색 아니면 사진 찍기 네. 그리고 톡 이제 네, 하는데 네, 네. 그런데도 이 휴대폰을 두고 오면은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두 분은 거의 밥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부터 휴대폰에 관한 본격적인 빅데이터 토크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제2의 두뇌, 휴대폰. 이제 휴대폰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 몸의 일부처럼 온종일 곁에 두고 쓰는 물건이다 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또한 휴대폰인데 매달 쏟아져 나오는 신상부터 브랜드별 감성 동향 그리고 시장의 전망까지 휴대폰에 관한 빅데이터를 파헤쳐본다. 네. 화면에서 제2의 뇌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얼마나 이것 때문에
멍해질 때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또 기상천외해지냐면 휴대폰만 비싸지는 게 아니라 또 튜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액세서리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기상천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휴대폰들을 순위는 필요 없고요. 일정 화면으로 보시죠. 하나씩 본다면요. 네. 뭐 저기 다 다이아몬드라면서요. 아하, 그렇죠. 이 노키아 8800 저 모델이요. 여러 형태로 스페셜 에디션이 많은 걸로 아주 유명한 그 휴대폰인데, 저 보시다시피 저 때깔 죽이지 않습니까? 이 제품이 그중 하나로 피터 R. 윌슨, 발음이 네. 우물라트 발음인데요. 이분이 그 디자인했는데 18K 백금으로 다 단장을 했고요. 총 저 다이아몬드가 무려 21.5캐럿의 분량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다이아몬드 커팅이 아주 이쁘지 않습니까? 네, 뭐 여자들이 받는 그 다이아몬드 요만해서 또 행복한데 네. 정말 대단하고요. 두 번째 사진은 그 보시면 아이폰이에요. 두 번째는. 앞서 네. 이제 아이폰 하나 지금 화면에 나오는 네네, 거 지금 있는데요. 이거예요. 앞서 그 피터 알로이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저만큼 이 양반 전문가거든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에 보석 디자이너로 보석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약간 직업을 좀 넓혔어요. 뭐 마치 저같이요. 뭐를 넓혔냐면 그 핸드폰 튜닝 있잖아요. 핸드폰 네. 튜닝 전문가로 완전 이름을 날리는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국적이 또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오스트리아 워낙 시계나 이런 반지로 세팅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 출신인데요. 앞서 얘기한 것이 21캐럿이었는데 이번 거는요. 외장에 318개럴 다이아몬드를 바로 박았어요. 그래갖고요. 총 17.75캐럿이고요. 네. 테두리 있죠. 우리 뭐 바젤이다 뭐 이런 얘기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양반이 만든 건 18K 완전 백금으로 완전 뭐 깔았죠 한마디로. 일단 보석이 들어가야 좀 어느 정도 있구나 그렇죠. 하는 네. 상황이군요. 다음 사진을 볼게요. 이번에는 근데 보석이 그렇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생각보다 평범해요. 저희 집에 있는 무선전화랑 좀 비슷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옛날 거 아니에요, 저거? 참 몰라도 이렇게 모르는 두 분 있다는 게 좀 어이가 없는데요. 이 휴대폰은요 소니 에릭슨의 블랙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건데요. 싱가포르의 또 디자이너 자렌 고가라는 사람이 디자인한 건데요. 휴대폰은요 완전히 거울 마감용 클래딩인데요. 폴리탄산 에스테르토 코팅. 이거 들어본 적도 없죠. 이거 웬만한 사람 발음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완전 고탄력 소재에다가요, 여기에다가요. OLED 기술까지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갖고요. 네. 조명 색깔 완벽하고요. 테두리가 없는 완벽 스크린 디자인이죠. 아니. 5개, 전 세계 딱 5개만 있습니다. 이거. 거울 마감, 그러니까 떨어뜨려도 전혀 상처나 흠집이 나지 않는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런 아까 거죠. 지금 전 세계 5개, 마치 그 홈쇼핑 같은 게요. 여러분 5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매집 임박입니다. 한정 판매입니다. 빨리 서둘러 주세요. 080에 땡땡땡땡땡땡땡 그 느낌이셨어요. 아까.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하여튼 다음 거 제가 소개해 드리면요. 그 정도쯤이에요? 뭐 이 정도쯤이야라고 바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 예쁜 제품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노키아의 제품. 네. 저게 뱀 아름다운 모양이네. 뱀. 네. 저희 와이프가 생각나죠, 왜? 근데 노키아의 기금식 장식이 네. 휴대전화의 브랜드 이제 버튜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프랑스의 부시롱이 디자인한 명품 휴대폰입니다. 부시롱? 네, 모두 8대가 저의 엘르의 고향 프랑스에서 제작됐는데 가격 뭐 비싸지 않아요. 1억 원 정도 하거든요. 네. 이거 좀 비싸다 싶으시면 보급형도 있습니다. 네. 보급형은 18K 금과 네. 가죽으로 치장을 했는데요. 이게 한 1,660만 원 정도 하고요. 네. 아주 싼 것도 있어요. 싼 거는 스테인레스 좀 네. 싸죠? 그래서 싸서 아주 싼 거 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말씀 뭐, 들어보니까 네. 400만 원 당장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용팔이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요. 근데 사실 이게 비싸다고 하는데 기기값이 아니고요. 사실 이 휴대폰의 특징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여기서 이제 그 하루 종일 여행이나 오락 레저 뭐 이런 거 소개도 해주시고 그리고 뭐 호텔 좀 예약 좀 해줘 그럼 예약도 해줘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전용 메이드 비서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소위 호텔에서 보셨던 컨시어지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이 제품의 특징입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좋겠네요. 근데 컨시어지 서비스는 우리들이 다 원하는 그런 호텔 서비스라는 건데 호텔 서비스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휴대폰 그 안에 있다라는 게 참 재밌을 것 같고요. 너무 신기하고 그 다음 휴대폰은? 제가요 지금 이유창 기자가 열심히 뭐 1억 원짜리 뭐를 얘기하고 400만 원 얘기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하나의 가격이 무려 130만 불이에요. 130만 불이면 14억, 15억 정도 되거든요. 네. 전 세계에 딱 하나, 둘 있을까 말까 하는 건 바로 화면 보이는데요. 그 유명한 스위스의 골드비시 제품 하면 아마 우리 또 지금 보석에 관심 있는 신문이나 공부하신 분 아실 텐데요. 마치 딱 은장도 같지 않습니까? 이런 명품 폼인데요. 딱 전 세계 딱 3개 팔았습니다. 3개 나와 있고요.
정말 이런 거 하나 보면 정말 네. 집값보다 훨씬 비싸죠. 아니 일단 너무 비싸니까 감이 안 오네요. 아, 네. 그렇죠. 참 와이프가 사달랄까 걱정될 정도로. 오늘은 방송을 안 봐야 되겠는데. 아니 근데 뭐 사달라고 저도 사주세요. 저도. 근데 제가 이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저거를 네. 만들 수 있는 재료를 드리고 싶은데 왜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 명품 휴대폰이 바로 기본은 아이폰 3G예요. 아. 3G 사실 저도 하나 집에 놀러 다니는 거 있는데 그거 지금 중고라면 3만 원, 5만 원 정도 할 때는 그 3만 원, 5만 원짜리가 130만 불로 확 바뀌는 거죠. 보석으로. 네, 좀 더 설명드리 아까 보여드리면 내비게이션 키 해갖고 7캐럿 이상의 다이아몬드가 거기 박혀 있고요. 그래서 블랙 이미지랑 적절하게 조화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요. 우리나라 돈은 아까 보여준 거 좀 더 하면요. 35억짜리, 즉 바로 이거 보이는 거든요. 35억짜리. 어찌 보면 뭐 쓸만하겠죠. 네. 참 누구는 제로 베젤 만든다는데 누구는 다이아몬드 베젤을 입히고. 그러니까요. 네. 예. 이제 뭐 할 말이 거의 뭐 없는 수준까지 되는 것 같고요. 진짜 이게 감이 안 온다는 게 이제 뭐 몇 억이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폰이라는 게 더 놀라운 점이에요. 아, 정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에 부자들이 많다는 게 실제 유럽의 고급 백화점에 가면요. 저 제품들 그대로 진열장에 대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입이 떡 벌어지는 세계를 한번 만나봤습니다. 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 휴대폰을 사느니 집을 두 채 사겠어요. 네. 맞는 그런 말이네요. 생각이 드네요. 본격적으로 도마를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빅데이터 로드맵 보여주세요. 네, 휴대폰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삼성전자, LG전자, 아이폰 떠오르고요. 조직으로는 KT, 또 중국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저와 같이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요새는 대부분 스마트폰이죠. 또 약정, 2년 약정, 또 케이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규찬 기자께서는 어떻게 빅데이터를 좀 살펴보셨어요? 사실 그 얼마 전에 이 도마에서 그 포리를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묻는 그 투표를 해봤는데 제가 그 투표 결과가 또 재밌었던 게요. 우리 국내에서 스마트폰 어떤 거 쓰세요 물어봤더니 애플이 7% 정도밖에 안 돼요. 아이폰이. 그리고 갤럭시라든지 옵티머스 쓰는 안드로이드 사용자 92%나 됩니다. 이 정도 비율인데 그럼 다음에 어떤 휴대폰 사고 싶으세요를 물어봤더니 결과가 놀라워요. 아이폰을 사겠다는 분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나 나왔고요. 갤럭시 한 33%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뭐랄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내가 실제로 사고 있는 것과 보고 있는 그리고 그 앞으로 살 것들이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실제로 한번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를 이거 좀 진짜 이렇게 좋아하고 아이폰을 좋아하고 갤럭시 싫어하나라고 생각을 해봐서 제가 네. 한번 SLS 주식 이야기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잘 아는 감성 동향 그렇죠. 분석이요. 네. 빨갛게 좋고 뭐 갤럭시를 그런 거 한번 검색을 해봤죠. 그래서 먼저 사람들이 갤럭시부터, 삼성부터. 갤럭시를 어떻게 보냐고 했더니 네. 여기 보면 파란색 그래프가 부정적인 거고 빨간색 그래프가 긍정적인 동향이에요. 아니에요. 네. 보시면 빨간색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때요, 그렇네요. 그러네요. 네, 특히 저기 10월 초에 높았던 게 저때 갤럭시 노트 3 신제품 나온 거예요. 야 괜찮다, 좋다, 핫하다, 완벽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게 출시가 돼서 사람들이 뭐 손을 만져보니까 야 정말 좋네라고 해서 좋은 반응이 나왔고 시작도 잘 물론 나왔고요. 이 와중에 갤럭시 제일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싸다. 그래서 제품 발표되고 나니까 비싸다고 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조금 더 나오기도 했어요. 부정어 중에서 그게 있네요. 지땡.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게 뭐랄까 사람들이 얘기하는 욕까지 그대로 네. 검색을 해주기 근데 뭐 때문인데요. 거의 뭐 완벽하다, 멋지다 이런 단어 긍정적인 게 일단 훨씬 더 네. 많았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아이폰으로 검색해보면 네.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네. 부정적인 거하고 긍정적인 게 굉장히 비슷한 동향을 보였는데 그런 와중에 긍정적인 키워드가 급격히 상승한 포인트가 있어요. 10월 초에 저 때가 신제품 발표 한때였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급격히 상승한 건 뭐냐면 드디어 한국에서 출시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별로 나아진 것도 없다던데라고 막상 손에 쥐어보니까 괜찮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아이폰은 발표될 때 무슨 신제품, 신기술은 없어도 막상 손에 쥐고 나면 항상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조카 집에 왔는데 은근히 오자마자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친구 젊은 애들은요. 삼촌 이것 좀 보세요 하는 게 아이폰 5S 소위 골드 있잖아요. 역시. 골드. 네. 그 골드가 네. 많이 흔치 않다면서요. 한마디로 그냥 표현이 적절한 용어인지 모르겠지만 간지난다 이런 표현이 딱 생각나는데 그래서 빨간 편이 확 올라갔나 보네요. 그런 느낌은. 저희가 이거 방송에서 한번 또 공수를 해오고 싶었는데 그게 정말 물량이 물량이 되게 없다고요? 없다라고 없어요. 그러잖아요. 사실 뭐 빌려보려고 했는데 골드는 아주 뭐 품귀 현상이고 그 샴페인빛
골드 있죠. 맞아요. 딱 그거야. 네. 고급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 LG, 한국포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살 거는 아이폰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문조사를 볼 수 있었고요. 저는 도마를 이용해서 우리 스토리라는 것을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다음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눌러보고 스토리를 눌러볼게요. 우리 스토리에서 관심 스토리를 눌러보면 애플이 뜨면 같이 뜨는 종목들, 애플의 새로운 스마트폰 아이폰 5S와 5C, 그리고 LG전자 너는 도대체 언제 갈 거니? 라는 등 예, 이야기들이 쉽게 참아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 좀 그 얘기 좀 더 해드릴게요. 그 스토리 보시면은요, 오늘도 보면 뭐 빅데이터도 있겠지만 어떤 분이 이런 걸 했는 말이에요. 그 휴대폰 약정이 끝나가니까 막 전화가 요즘 오잖아요. 네. 그런데 그걸 한번 눌러봤더니요. 요즘 보면 개그 콘서트 보시면 황해 있잖아요. 황해 이게 딱 보이냐.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막 딱 그런 전 잘못했나? 네, 맞아요. 이혜림이 그거 아니에요. 다시 해보세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약정이 안 돼도 전화가 와요. 거기다 저 약간 어이없는 거 보시면요. 네. 내용 보면 나오는데 자기는 많이 쓰진 않았는데 VIP로 당첨되셨다 이런 정말 전형적 용팔이 같은 얘기 나오는데 보세요. 네. 그건 그렇고요. 휴대폰은 그렇게 해서 그 화면인데요. 휴대폰을 딱 찍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썼는 모양이에요. LG 디스플레이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LG 디스플레이가 딱 종목이 뜨고요. 또 눌러보니까요. 어저께 보여드렸잖아요. 현금 창출력이 좋고 재무 안정성, 재벌 그룹이니까 당연히 좋고요. 수익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나오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화면을 그대로요. 또 이용하시면은요. LG 디스플레이 가상 매매까지 해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초보자들도 이런 정보 갖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종목까지 찾아내고 종목에서 매매까지 실전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 가상의 돈으로요. 이런 거 충분히 우리가 가능하겠죠. 네. 한 번 더 시켰으니 한번 또 해봐야겠죠? 그렇죠. 예. 그 고객님 약정이 안 됐는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당황하셨죠? 네. 뭐이 정도. 약간 오늘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약간 오늘 아니에요. 네, 더 연습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분은 참 어플을 그 이용한 졸지에 한국에서 재미있는- 스타가 되셨는데 그러니까요. 그 잡지도 못하고 뭐랄까 그 저작권 요청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네, 빅데이터 토크 오늘 도마 플레이 진행해봤습니다. 네, 이제 두 분께서는 휴대폰과 관련한 빅데이터 토크 함께 나눠주시고 있는데 IT 조사기관 그 가트너에 따르면 올해 PC, 태블릿 PC의 휴대전화 기기 총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23만 대. 뭐 일단 감이 안 잡히죠, 잘. 네.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이 수치는 사실 태블릿 PC의 그런 더 많은 판매량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죠. 네. 태블릿 PC의 출하량이 전년보다 53% 성장했고요. 휴대폰 출하량도 3.7% 증가한 10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의 3분의 1이 중국이라는 거. 그러니까요. 네. 중국 시장 얘기 좀 아까도 우리 그 로드맵 할 때 중국이 딱 졌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삼성이나 아이폰 얘기했는데요. 저는 LG전자를 오늘 같이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LG전자가 상당히 뭐 좀 회복되다가 요즘 솔직히 주가도 별로 좋지 않고요. 실적도 며칠 전에 실적 발표했는데 영 썰렁했는데요. 중국 시장을 빼놓고 지금 스마트폰 시장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앞서도 얘기했다시피요. 전 세계적으로 7% 성장했거든요, 올해. 근데 스마트폰의 중국 시장은 무려 35%가 늘어났어요. 물론 지난달에 8월 달에는요. 한 달에 3천만 대가 팔렸어요. 한 달에. 한 달에요? 한 달에 3천만이 우리나라 1년에 3천만 대 안 파니까 못 파니까 대단하네요. 그만큼 중국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내년에 4억 5천만 대, 한 달에 4천만 대를 팔겠다는 것이 바로 목표고 전망인데 문제는 LG전자가 왜 이렇게 좀 어렵냐 보면은요. 중국 시장에서 당연히 마켓의 1위는 지금 어딘지 아세요? 삼성전자인데 15%를 갖고 있어요. LG전자는요 0.5%, 1%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 점유율 올라간다 하더라도 솔직히 제일 잘 나가는 시장, 제일 뜨거운 시장에서 교두보를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LG전자가 쉽지 않은 거죠. 스티븐 잡스가 하늘에서 개탄할 일은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LG전자 딱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 2% 올라가면 이건 주가 더블 날 수도 있는데 딱 네. 이거에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지금 어려운 것이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적, 휴대폰 남다하는 것이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이 팔려봤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주식시장에서 모멘텀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 모멘텀이 없는 거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모멘텀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재미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석 기자께서는 어떻게 푸실 예정이세요? 저는 삼성과 애플이 지금까지 독식해왔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향후엔 주도권이 좀 달라질 거라고 봐요. 뭐냐면 제조사 관점으로 보니까 삼성하고 애플의 대결이지 실제로 스마트폰 시장은 애플과 구글의 싸움이에요. 뭐냐면 그 갤럭시든 옵티머스 다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라고 아까 불리거든요. 얘기했듯이. 네. 그래서 삼성의 영향력이 유지되려면 기기만이 아니라
타이젠이라고 새로 내놓은 OS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애플, 구글과 더불어서 3강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사실 삼성의 가장 큰 장점이 패스트 팔로워 아닙니까? 남이 뭔가 혁신을 하면 얼른 따라가는 건데 애플이 앞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줘야지만 사실 삼성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셔갖고 그게 좀 약해졌다는 것도 단점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렇게. 아, 그럼요. 원래 혁신을 삼성이 잘하는 건 누가 혁신을 하면 그 혁신을 잘 따라요. 그런데 지금은 스티브 잡스가 타계한 이후에 스마트폰 그냥 단순히 사양만 올라가거든요. 네. 이런 단순한 사양 올리기 싸움은 중국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거든요. 잠깐.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양자 구도가 이게 영원할 수는 없다. 이게 1, 2년 사이에도 깨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뭐 이 정도 세계에서 이 정도 상황에서 저 따라가려면 중국 그 애플을 따라가는 건 이미 다 따라왔잖아요. 그러면 뒤에 따라올 사람이 누가 따라오냐 또 봐야 되는데 네. 뒤를 돌아오면 어마어마한 추격자가 지금 짜쳐하고 있습니다. 네네. 누군지 아시죠? 중국 항해에서 뼈다고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샤오미예요. 중국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텐데 사실 중국의 애플로 불리는 샤오미는 가장 주목해야 될 중국의 강자입니다. 애플. 네, 중국 애플이죠. 오죽하면 중국의 애플이라고 부르겠어요. 제가 작년부터 여러 차례 이 업체를 얘기하면서 주목해야 된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중국에서도 그런 얘기해요. IT 업계 3대 천왕. 딱 레노버, 바이두, 샤오미를 꼽는데요. 뭔가 촌스러운데. 네, 사실 촌스러워 보이죠. 네. 그런데 저게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물이 전혀 안 그래요. 중국의 스티브 잡스로 불리시는 분이 바로 저 샤오미 회장의 레이준 씨인데 이 양반이 정말 이제는 스티브 잡스 능가했다는 가지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사실 그 유창 기자도 워낙 전문이라 하지만요, 제가 그 이 스티브 잡스, 중국의 스티브 잡스라는 레이준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요. 사실 제가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한 게 근데 아니라. 이게 PT도 막 따라하는 그런 거. 그 TV에서 워낙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샤오미의 레이준 하면요, 쫙 카피한 놈이다, 복사한 놈이다, 이렇게 복사판이다, 싸구려다 했는데요. 지금 올해 들어서는요, 블룸버그도 단독 인터뷰했죠. 한마디도 따라 입었어요. 저 사람인데요. CNBC도 단독 인터뷰했죠. 한 2달 전인가는 ABC도 단독 인터뷰하면서요. 정말 세계의 위대한 경영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게 샤오미 폰인데요. 2011년에 1이 나왔고요. 2012년에 2가 나왔어요. 브랜드를 보면 샤오미 MI2S 뭐 이런 3S 뭐 이런 시리즈인데요. 작년에 720만 대요. 올해 1,500만 대 팔렸고요. 최신작 고상이 327달러인데 중요한 건요. 이 327달러짜리를 바로 사기만 하면은요. 미국에서 eBay에 팔리면 지금 500달러에 팔고 있어요. 바로 프리미엄 붙는군요. 바로 프리미엄 붙고 있고요. 얼마 전에 갤노트에 884달러 정도 평균 나오거든요. 미국 가격이요. 지금 가격 경쟁률 절반이고요. 문제는 중국의 샤오미가요. 재미나는 것은 지난 분기에 5%를 점유율을 달성했어요. 중국에서. 근데 애플이 4.8%. 애플이 이겼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인터뷰했어요. 이 사람은 레이준이. 다음 목표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15%거든요. 이미 애플은 따라잡았죠. 이미 네. 애플이 이겼다. 작겠다 해갖고 그러고 나서 증명하듯이 이번에 스마트폰에 들어갔어요. 스마트 TV에 들어갔는데요. TV까지. 네, 삼성전자 1,150불 정도, 15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우리에서 뭐 살려면은요. 근데 이거를 얼마에 팔았냐면 47인치를요. 490달러에 내놨는데 온라인에서 주문받았거든요. 어느 정도 이 친구의 특징 그래요. 오늘 3,000대 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1분 만에 다 팔았어요. 1분 만에. 바로 이게 바로 레이준이고요. 포브스라는 잡지 아시잖아요. 네. 포브스에서 올해 처음으로 500위 안에 들었어요. 세계 부자 500위. 근데 이거는 아직 판 것도 아니고요. 네. 상장도 했는데 게임 회사 이런 거에 론칭할 때 들어가서 했죠. 언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만약에 전 세계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애플보다는 샤오미를 사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샤오미가 아까 좀 이렇게 약간 좀 촌스러운 감이 있었지만 샤오미 이름은 좀 되게 좀 쌈박해요. 네. 이게 아주 간단하게 그 홍미예요. 쌀이에요, 이름이. 어. 이름이 우리나라 쌀이면 홍미, 백미 이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빨간 쌀이에요, 이름 뜻이. 아까 빨간색 그래서 좋아하잖아요, 촌스러워 중국인들이. 근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이제 구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실 구글이 저는 당연히 생태계에 가장 꼭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켓 수수료 받죠, 뭐 받죠 해서 생태계에 있고 애플은 따로 떨어져서 나 혼자 살래 하고 20% 정도 먹고요. 거의 이 80% 시장의 최강자 구글이면 중요한 건 구글의 오른팔이 누가 될 것이냐. 2인자 싸움이 치열할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전 아마존과 샤오미가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 삼성이 여기서 같이 싸워서 2인자의 경쟁이 앞으로는 좀 치열해지지 않을까 싶고 여기서 삼성이 좀 잘해야지만 앞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삼성도 결국 소프트웨어로 가기 때문에 오늘 신문 보시면 뉴욕에서 처음으로 삼성 개발자 회의를 연다 그러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이 결국 소프트웨어로 가자는 것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 95% 정도 스마트폰을 다 쓰시거든요. 애들부터 어른 노인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뺏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대형마트 다 들어가죠. 요즘 우체국 폰 유행하잖아요.
지금 서로 잡아먹는 그런 싸움이 되겠죠, 지금은요. 사실 뭐 이제 핵심이 기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뭐 콘텐츠라든지 서비스를 얹어야 되고요. 아마존이 사실 왜 뜨냐면 스마트폰 있으면 뭐 킨들도 기계일 뿐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북 팔아서 사실 아마 애플 앱스토어만큼이나 수익을 많이 벌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제로 봤어요.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아봤더니 뭐 메시징 한다 89%고요. 뉴스 보는 사람들이 한 58% 정도? 그 정도 나와요. 그런데 게임, 엔터테인먼트 한다는 사람이 91%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시면 카카오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뭐냐. 메시징 89%가 하는 메시징하고 게임 91%가 하는 게임을 다 잡고 있으니까 혼자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곧 뉴스 서비스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샤오미가 이런 전략을 취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존이나 샤오미가 그래서 이런 컨텐츠 플랫폼이 될 것이고 삼성도 그래서 앞으로는 컨텐츠 팔려고 하고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실제로 얘기 들었더니 최근에 삼성이 뮤직 서비스 해놨잖아요. 네네. 이게 그 시작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삼성이 TV 서비스까지 하지 않을까. 네. 우리 삼성 TV에 방영되면 좋겠죠? 네. 근데 워낙에 요새 경쟁이 통신사 간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조금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보조금 때문에 덕보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 아닌가요? 아, 맞아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선 국내 시장은 뭐 딴 거 필요 없어요. 삼성이냐 보조금이냐예요. 뭐냐면 갤럭시 비싸요. 그런데 사요. 보조금 브랜드 때문에. 때문에. 그런데 네, 싼 거는 보조금을 얹어줘야지는 사요. 그러니까 네, LG랑 네. 펜텍이 견쟁을 하려면 싸게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단속을 해요. 싸게 팔면 불법이라 그러니까 LG랑 펜텍이 경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힘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언제 보조금 요즘에 주냐면 삼성이 새로운 모델 나면 전 모델을 재고 정리한다고 갑자기 보조금 확 줘요. 그러니까 보조금조차도 삼성의 지배를 더 높여주고 재고떨이에 도움을 주는 그래서 삼성의 독점력이 점점 강해지고 네. 있는 상황인 거죠. 저희 휴대폰도 이게 아무 때나 사면 안 되고 딱 살 그 타이밍을 그러니까 잘 제가 하나 맞춰야 돼요. 말씀드리면 방송통신위원회 사람들이 밤엔 일을 안 하잖아요. 주말에 일을 안 하잖아요. 공무원이니까. 그렇죠. 공무원 맞죠? 이 사람들이. 네, 막 공무원. 그러니까 밤 12시 그리고 토요일 날 밤 11시 이럴 때 새로운 제품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제 친구가 얼마 전에 핸드폰 샀는데요. 새벽 2시에 주문했대요. 그때 하면 그 보조금 많이 타이밍을 받는군요. 잘 맞춰야 되니까. 오늘 휴대폰과 관련한 참 삭속속히 모르는 이야기들도 다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분의 딱 한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분이 삼성과 애플을 가지고 오면 어떡하나. 그럼 뭐 앞에서 할 얘기 다 했는데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의외의 종목입니다. 이항영 위원 공개해 주세요. 아,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죠. 뻔한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바로 저 이학년입니다. TH바텍인데요. 아, 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갤럭시 사실 분들, 아이폰 사실 분들, TH바텍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어느 거나 다 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개 다 자기네들의 충실한 고객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껍데기. 네, 껍데기 네. 만드는 건데 실제로 보면 요즘 고사양들 쓰잖아요. 고사양의 CPU가 고사이다 보니까 발열 문제 있어요. 뜨거워져요. 그쵸. 그걸 막는 기술을 핵심 기술을 바로 메탈 케이스를 갖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네. 맞아요. PC는 펜이 돌아가는데 스마트폰은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발열이 중요하죠. 저희 이제 이 종목들을 가상 매매로 시작을 하죠? 네, 바로 해보죠. 네. 네. 자, 공개해 주세요. 네, 저는 다음입니다. 오, 예. 사실 다음 하면은 포털 사이트 아닙니까? 근데 모바일에서 좀 처음에 앞서가다가 네이버에다 금방 따라잡혔어요. 그래서 다음이 결국은 안 되는구나 싶었는데 저는 요즘에 좀 새로운 희망을 보고 있어요. 사실 스마트폰 사용자들 제가 봤더니요. 네. 평균적으로 앱을 33개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사용하는 거 1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2개 안에 들어가야지만 살아남는 경쟁이라 12분의 1의 확률을 뚫어야 되는데 그걸 뚫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마트폰에서 구글이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바탕화면 다 구글이 잡는 것 같잖아요. 그거를 바꿔주는 게 있어요. 제가 좀 있으면 그 할로윈이라서 이렇게 배경화면 예쁘다. 바꿔잖아요. 네. 여기 있는 앱들을 다 누가 하냐면 이거 런처라고 해요. 이 화면을 다 바꿔주는 거를. 이 런처 시장이 앞으로 뜰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다음에 최근에 벤처회사 하나 인수해서 버즈 런처라는 걸 인수했고요. 거기서 나오는 게 이런 런처 서비스입니다. 여기다 이제 다음 서비스를 네. 깔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전 여기에서 좀 다음에 희망을 좀 걸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열차와 관련해서 두 분이 현대로템, 삼성 SDS 두 분의 손을 들어주세요 했는데 막상 막하였죠? 아, 무슨 소리였어요? 제가 완전히 이겼죠. 아, 네,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은 이런 과제 비긴 내드릴게요. 네. 여러분은 어떤 휴대폰 쓰세요? 그리고 다음에도 그 휴대폰을 쓰실 것인지 아니면은 다음에는 이런 워너비 휴대폰 다른 거 쓸 것이다. 나의 휴대폰에 대한 만족도 같이 적어주시면 금요일에 푸짐한 상품 드릴게요.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할로윈 데이와 관련해서 좀비 마케팅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